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목요일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6월 첫 거래일 오후 이슈 빠르게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을 체크하고자 합니다. 일단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큰 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대감이 컸다가 이렇게 일제히 좀 흘러내릴 때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 정지 브레이크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전환의 신호로 오늘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짜증납니다. 너무 속상하죠. 네. 네. 6월 첫날부터 좀 가는 듯 하더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어제 휴장이 더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열렸어도 또 이래.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장 보면서 그래도 지난주 마감이 5월 말이 좀 뭔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더니 이렇게 되면은 6월 달에 좀 시작이 상큼하고 산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상큼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 이 미니 옵션을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만기가 돌아오게 되죠. 네네. 네, 여기서 신난 분들, 그냥 얄미우니까 분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신난 애들은 외국인들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거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환호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월요일 날 쭉 밀리고 화요일, 수요일 날 반등, 목요일 날 쭉 밀리고 금요일 날 회복. 이렇게 되는 게 지난 한 3월 달부터 거의 패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오늘도 항상 걱정했던 게 좀 올려놓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 쭉 하면서 미니 옵션 이것도 결제 쭉 시켜서 배 부르게 만드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더니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급격한 방향성 전환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상했던 수순 정도로 생각하고 소화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오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그렇다라는 거는 이어지지만 그걸 빼고 나머지 이제 또 환율도 급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딱 11시 구간 넘어서면서 1250원? 이게 10원 이상 오락가락하는 게 이게 예산일은 아니잖아요, 대표님. 이게 정상은 아니죠. 특히 지난주에도 그랬고 급하게 하락할 때는 또 쭉 밀리더니 올라올 때도 10원 단위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만큼 대외 환경이 많이 불확실하다는 걸 반영을 하는데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면 월 말이다 보니까 지난번 마감일 보통 이제 월말 되면은 수출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수출이 잘 됐으면 수출 이제 내고 물량 들어오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관점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달러와 약세보다 좀 더 원화가 강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나. 여기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그새 그거 벗어났다고 또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근데 또 월말로 가면은 또 이런 효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외국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셈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시총 1위부터 쭉 하나씩 눌러봤더니 외국인이 다 팔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을 뿐 외국인이 아직 네이버도 붙잡고 있고 삼성전자도 많이는 아니지만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단 오늘은 폭이나 시장 변화는 그냥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렇게 또 자기네 포지션 맞게 움직여서 또 내일은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선물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반응은 맨날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대응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장 동향들 오히려 그냥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이런 걸 딱 파악하면서 주식은 매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팔고 다시 흔들리면 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떤 시장의 또 다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어떤 저점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되면 그때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당장은 그냥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 기관은 줏대도 없어요. 요즘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한 번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훅 빠지고 훅 올라오는 이 경향이 좀 세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대로 될 수 있다. 그럼 오늘 좀 활용해 볼까요? 그러고 싶은데 또 이제 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두세 달 내에 지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바로 팔아야 되느냐?
저희가 답을 못 해드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기조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드러지게 이런 변화 때문에 낙폭이 큰 거는 오히려 좀 이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중심은 잡자.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동향들 특히 오늘 자동차 판매량이 또 나왔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쪽에서 판매도 괜찮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나온 데이터 보니까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한 37.7% 하락했는데 뭐 혼다 이런 건 뭐 60몇 프로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뭐 1위 말고 그 하부에 있는 업체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 자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단 국내 자동차 쪽은 선전하고 있다. 네. 근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죠. 근데 전기차 쪽에 현대차는 예전의 브랜드들 가지고 약간 좀 라인 조정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못했는데 기아는 역시나 100%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그 판매량이 늘었던 거 보면은 기아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 조금 눌린 구간이 나오면 활용을 이 중에서 해봄직한 종목은 기아다. 역시 기아. 알겠습니다. 네. 기아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음표입니다. 궁금합니다. 사실은 태양광이 축 갔고요. 풍력도 쭉 갔고요. 뭐 기대감이 있었던 쪽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가면서 살아있는 종목이 몇 되지 않아서 이걸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슈는 됐거든요. 뭐 국제 과제 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뭐 포함됐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오후로 넘어오니까 이게 다 필요 없게 된 듯한 느낌이어서요. 어떻게 지금 자리 봐야 될까요? 주가 빠지면 아무 소용도 없죠. 무슨 이슈.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통 보는 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정책적인 종목들의 특징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주가는 항상 고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야. 고가에 딱 따라갔다가 지금까지 당한 적이 수없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는 반대로 조금 이제 스마트하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팔자리다. 네, 팔자리로 보고 팔고 다시 사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유럽도 그러니까 러시아 쪽 손절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따로 찾겠다라는 쪽에서 따로 찾는 과정에서 신재생 강화시킬 거고 거기다가 그 사이에 또 이거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원전이나 아니면 또 천연가스, 원유 이쪽도 다 이제 라인을 정비를 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다급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막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뭐 없던 게 갑자기 뚝 솟아나서 와 풍력 발전, 뭐 태양광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설비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설치를 하고 거기다 중요한 건 날씨도 좋아야 돼요. 아 그렇네. 변수가 좀 많네요. 바람도 불면서 해가 쨍쨍한 이런 날씨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업체의 실질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수주 모멘텀만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지금은 맞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 봐야 되겠죠. 성과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저런 지금 큰 것들 다 철로 만들고 거기다가 강화된 플라스틱 이런 걸 다 들어갔는데 이거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전 목표가 이만큼 돼 있고 설치를 10개를 하겠다. 근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10개 다 못해요. 8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 목표랑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고 또 목표가 평균적으로 지금 기후가 이랬으니까 이때 설치하게 되면 한 뭐 100기가와트 정도 받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평균이죠. 이번에 태풍 없거나 아니면 이번에 너무 구름 낀 날씨가 많았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신재생은 기후에 따라서 기후는 주가와 똑같죠. 예측 못합니다. 정말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올인하는 거는 오히려 차라리 이게 좀 더 보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쪽도 같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쪽이고 게다가 신재생 뭐 태양력이건 풍력이건 뭐든지 해도 중요한 거는 이거 모아놓을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ESS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 전선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은 전선주에 대한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차라리 그런 쪽이나 아니면 뭐 변압기 이것도 직접 가정으로 송출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쪽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이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누가 되든 간에 나는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건 아마 LS가 가장 세긴 한데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전선 쪽에서 저렴한 게 가온전선 같고요. 그리고 또 변압기의 강자 효성중공업
이런 쪽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수혜를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자리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저희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이 풍년이라고 하는데 점점점입니다. 사실 위메이드 기준으로 보자면은 마지막 지난달 거래일에 오후장 흐름이 좀 안 좋았던 걸 보면 신작 쇼케이스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지, 그렇다면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달도 가지기 힘든 건지 궁금합니다. 신작만 믿고 가기에 조금은 힘든 자리인가요, 대표님? 네, 특히 위메이드 기준으로 이번에 위맥스 3.0은 다르다. 네. 예, 위맥스 3.0을 다시 봐달라.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표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님의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의욕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상당히 가상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테라와 루나와 함께 봤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우린 다르다라고 하는 담보력, 이런 건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은 네. 이런 계산이 될까요? 한마디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위메이드 쪽에서 그만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게 아마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게임이 다 우리가 기축통화로 네. 가면서 다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에 따른 신뢰로 뭉쳐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담보되는데? 네. 라고 했을 때는 또 퀘스천 마크. 그럼 결국은 뭐 신작이고 다른 모멘텀 다 떠나서 일단 코인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지 게임주가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단이실까요? 그것도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차라리 정말 재밌는 게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100개 게임을 만든다. 그중에서 저도 이제 방송 출연 저 오늘 못해요. 저 게임하느라고 못해요. 게이머로서의 네. 이거 너무 근데 진짜 재밌는 게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떤 걸 주목하고 계시나요? 행복해 보이시네요, 대표님. 주말 사이 한 3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눈이 지금 좀 침침하긴 한데. 네, 어디 건가요? 디아블로라고 예.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네. 홍보 PPL 아닙니다. 예. 예전에 항상 좋아했던 이 디아블로가 모바일로 새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 하느라고 또 조금 그러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좀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샜다든가 네. 이렇게 나오는 재밌는 게임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캐릭터를 또 키우기 위해서 기축통화를 또 이용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되겠죠. 결국에는 재밌는 게임이 나와야 됩니다. 디아블로 배급사 쪽 저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블리자드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에 또 이렇게 관련주가. 하지만 일단은 게임에 대한 실적을 확인한다면 뭐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뭔가의 매도, 그 포지션을 설정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게임주는 일단 이번에 중기 저항대를 다 돌파를 하다가 이제 약간 또 꺾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낙폭과대는 일단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를 어느 정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보다 보니까 넥슨 쪽이 또 개발자 회의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낙폭과대를 어느 정도는 대응하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해서 들어가진 않아도 될 자리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합니다. 1차적으로 오늘 날아가는 쪽은 로봇주거든요. 삼성발 모멘토가 또 한 번 로봇주를 띄울까요?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핵심 접근 키워드는 이번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M&A 가능성일까요? 참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그걸 나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쪽도 삼성이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CES 2022였을 때도 맞아요. 그때였어요. 우리 M&A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M&A를 통해서 성장할 겁니다. 반도체도 될 거고 디스플레이도 될 거고, 그중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로봇 뭐 이런 쪽인데 M&A 삼성 로봇 이렇게 나오는 게 1월부터 쭉 더 가기 시작했죠. 이게 참 그러네요. 네. 로봇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M&A 기대감이 왜 로봇점에 반영되는지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네, 거기다가 오늘 또 강연 보니까 뭐 해성 TPC나 맞아요. 또 휴림 로봇 이런 거는 예전에 삼성물산과 협업했던 요만한 히스토리 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시장에 끌어올리는 자리다 보니까 로봇의 찐 수혜가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을 더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해성 TPC도 마찬가지로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로봇 관련된 감속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일이 아닙니다. 예, 아마 적용해서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경쟁력에서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감속기를 지금 다 눈독 들이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특히 기술력의 강점이 있는 쪽은 SPG인데 이거는 이제 주가 물론 올라왔죠. 많이 근데 올랐죠. 그보다 이런 작은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게 되면 갸우뚱하게 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총 보게 되면 이제 웬만한 회사들 적자 났는데 5, 6천억대까지 오늘 올라오는 회사들 많습니다. 네.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로봇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자동화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쪽에 산업용 쪽에 먼저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네. 쪽에서 SFA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S&T 모티브가 코스피 200에서 나옵니다. 아, 네, 이게 호재일 수가 있는 게 그동안의 공매도의 타겟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요즘에는 나오는 게 호재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도 거기다가 이제 EGMP 쪽에 현대차 쪽에서 네. 이제 너무 전기차와 이쪽을 많아지다 보면 외주를 줄 수 있거든요. 오. 그때 가장 기술력이 되는 업체 하게 되면 아마 S&T 모티브가 최대 수혜가 아닐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두 가지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그쪽 막 올라간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네. 다른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좀 투자 아이디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입니다. 각계 전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을 쭉 보면 그런데 뭉치는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학회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네. 이 큰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계속 테마로 봐야 될지 단기성 이슈를 봐야 될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대표님? 네, 이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할까 싶었더니 계속 환자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2급 감염병이라고 하니까 홍역 지금의 코로나 요 정도 수준이니까 네. 좀 대인 게 있어서 더 관심도도 그렇죠.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급이었으면 좀 더 그렇겠지만 2급 정도라고 하게 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네. 너무 이쪽에 기대감을 키우는 건 별로 아니겠다고 보는데 물론 계속 이슈는 봐야 되겠죠. 네네.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치료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치료제 생산하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군요. 네, 그 회사밖에 없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이슈 저런 이슈 갖다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쪽 이슈는 그냥 손 빠르게 매매하시는 정도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학회, 그러면 신약 쪽 보고는 지금 접근해 봄이 어떨까요? 6월에 이슈가 워낙 많아서요. 다음 주만 하더라도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이번 주에도 뭐 에스코 주말에까지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6월 달은 또 대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술 수출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뭐 혈액학회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 뭐 큐로셀이나 아니면 또 들어가는 회사 보니까 파맵신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거보다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제 바삐 가서 이제 영업사원처럼 이제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명함 뿌리고 우리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그러면 성과는 하반기에 조금 뭐 가시된 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점보다는 네. 데이터 나온 거 보자라고 보게 됐을 때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또 똑같네요. 종목은 두 개 똑같습니다. 대웅제약, ST팜. 조금 이쪽이 더 아직은 안정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접근하는 시기라고 대표님 보시는 걸까요? 네, ST팜은 약간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만 이제 수주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CMO의 세포치료제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되 대웅제약은 당장 실적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체크해봤을 때는 이쪽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힘들 수 있으니까 선별해서 종목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5개 이슈 저희가 쭉 봤거든요.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대표님이 주신 원픽은요. 공개해 주시죠. 네, 고민했습니다. 뭐 요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네. 그래도 SFA가 제일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네.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저평가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네. 회사가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SFA 하게 되면은 거의 저거 뭐 삼성이 디스플레이 해야 뭐 성과 나오는 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매출 비중의 절반이 2차 전지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2차 전지 장비주로도 봐야 되는데 네. 2차 전지 장비주로 밸류를 쳐주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줘야지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아마 꾸준하게 대응하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좋은 성과 나오지 않나 아래쪽에서 네. 아마 한 42,000원대 밑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일단 직전 고점대가 있는 한 52,000원대, 네. 손절가는 3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원픽까지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